주시장을 주도하는 그날까지 제4회 주주총회 시작합니다. 주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주도주총회 주도주 가디언 마포지점 김용호 PB입니다. 네, 저는 주도주와 썸 타는 남자, 주도주 사랑꾼 백인혁 PB입니다. 자, 저는 주도주를 끝까지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 추격자 황유현 PB 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주도주로 얘기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실적 이거 뭐고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월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5월달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희 다 바이앤메일을 외쳤기 때문에 다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5월달에 이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거의 블랙스완 정도의 충격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빠졌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700선을 깼으니까 좀 많은 하락이 있지 않았나,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힘듦을 좀 주식적으로 겪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전이랑 다른 게 블랙스완이면 보통 이제 큰 폭으로 엄청 긴 양봉을 그리고 이제 뭔가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씩 빠지다 보니까 사람을 녹이면서. 그쵸, 더 힘 빠지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거대 두 남자의 경쟁이 있었죠. 네. 네, 이제 6월 달로 넘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좀 보면요. 우리 주식시장은 한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좀 시장의 성격이 좀 많이 변화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 투자자분들이 잘 안 되는 게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다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형 투자에서 무형 투자 쪽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그 다음 소프트웨어. 최근에 미국이 앞에 우리가 서두에 120개월 동안에 지금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끌었던 주식들이 뭐였죠? 빵이죠. 빵 주식들이었죠.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유형 투자에서 무형 투자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조금 미국 대비해서 미미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결국 지적재산권과 그런 소프트웨어 간의 싸움인데 네. 미국이 중국을 가만히 둘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무역 분쟁이 발발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사실 변동성들이 많이 촉발되고 있는 건데요. 대리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패권에 도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가하면서 떨쳐냈던 경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GDP 40%까지 올라왔을 때가 처음에 사실 2007년, 8년도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문에 넘겨 갔더니 지금 거의 GDP 대비 6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국면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의 지위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부분들은 무역 분쟁은 단순하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라고는 많이 전망들을 하는데 무역 분쟁은 사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미국도 사실 적자를 볼 수 있는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을 하면 거기 소비재 비중이 한 66%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세가 높인다는 거는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높아지면 생활 물가가 일정 수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사실 백인 노동자층, 어떻게 보면 미국 동부나 그 중부 평원에 살고 있는 백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지지권이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생활 수준이 조금 물가가 좀 높아지면 굉장히 생활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거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뭔가 지금 트럼프나 지금 중국에서도 결국 협상이 잘 될 걸로는 많이들 전망은 하고 있죠. 일단은. 잘 될 거라고. 선거 전에 네.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올 거다라고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아직 2020년 중간선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늦춰가면서 조금씩 하나씩 터뜨리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그 얘기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번 G20 정상회담 6월 말에 있죠. 요게 좀 중요한 게 대리님이 지적해 주신 러스트 벨트, 백인 저소득 계층이 있는 지역, 여기가 캐스팅 보트였거든요. 2016년 선거에서. 근데 이번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여기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쪽 백인 계층이 많은 러스트 벨트에서 다시 표의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한데 지금 러스트벨트 쪽에서 뭐 시위나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무역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결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때가 마침 6월 16일 날이 트럼프가 선거 캠프를 유세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날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 날 이후 첫 행사가 G20이고, G20이 퍼포먼스를 하기에는 좀 좋은 딱 시절이라서 뭔가 액션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들이나 또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그림을 딱 뭔가 딱 틀이 딱 맞춰져서 이런 예쁜 그림을 기대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그림들을 다 파괴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뭐 사실 MSCI 지수 변경까지 겹치면서 5월달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나. 근데 6월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종료가 되고 뭔가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이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6월달은 그래도 5월보다 좀 많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보이는 거죠. 네. 5월이 최악이었다라면은 6월은 뭐 제일 뭐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완전 타결을 바라는 건 아닌데 조금의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G20 이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무역 분쟁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좀 시장의 굳은 살이 좀 베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6월달에 주도주는 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시장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해서 무역 분쟁이 좀 좋게 풀리고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해야죠. 보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피해를 보는 IT 섹터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 다시 한번 또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섹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살기 전략이 한 2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란 정책 아니면 북핵 문제, 이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하반기를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쯤 열릴 가능성이, 또 언급. 개연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꿈틀꿈틀 될 수 있어요. 꿈틀꿈틀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에 뭐 대북주의 조금 흐름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6월달 주도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다시 트럼프가 더 큰 조치나 우리가 예상외로 이게 나온다는 건 사실 밸류에이션이고 뭐 모멘텀이고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심리가 다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고, 일단은 무역 분쟁이 잘 된다라고 해결이 어느 정도 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극적으로 되면 좋긴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인협 PB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 소비주나 중국 화학주 같은 중국 경기부양 관련 주식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최악의 국면으로 좀 이렇게 2가지 나눠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다시 정치 테마주의 이슈는 언제든지 꿈틀거릴 수 있다. 그리고 5월달에 있었던 뭐 영화 기생충 관련 이벤트라든가 대절병 이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따른 종목들이 좀 많이 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사실 다들 지금 저항선에 어느 정도 다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짧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들이 좀 6월달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좀 매매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사실 좀 안 좋은 얘기로 계속 나가고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보이는 이벤트들이 있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를 그래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아스코가 그렇죠. 이제 아마케라고 하는 아마케가 이제 5월 3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이미 뭐 레포트 나오는 종목들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서 뭐 ABL 바이오라던가 HLB 이런 종목들은 좀 팔로우 하면서 돌파가 오거나 이럴 때 매매해 보시면은 뭐 길게는 아니겠지만 짧게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아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유한양행이나 뭐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총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6월 주도주와 주도 섹터 그리고 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또 그 시간이 찾아왔죠. 대본 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내려가는 물결에도 항상 파도는 친다.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잘 찾아서 매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반기는 고진감래를 기대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를 응원하겠습니다. 주식은 생존 게임입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또 옵니다. 그럼 이번 주도주총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해주세요. 이상으로 제4회 주도주총회 마치겠습니다. 다음화에 봐요. 제발. 제발.